네, 커져만 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액트조를 둘러싼 의혹들, 이 사안 열심히 들여다보고 파헤치고 있는 이원주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액트조를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고 의혹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의혹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혹이랄 것도 없고요. 그냥 드러난 그대로, 그대로 사실 그대로. 네, 네, 드러난 그대로 예, 허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접하다. 네. 아니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제 정부 쪽에서도 해명을 했지만은 이 세금 미납하고 이런 것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주먹구구식으로 제대로 네, 체크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진작이 됐거나 네, 아니면 이제 굉장히 공사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네.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네, 이게 이제 석유공사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고 네, 이러면 이게 국가적인 프로젝트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마치 이제 어떤 민간 회사에서 음, 그것도 이렇게 그것도 어떤 오너가 응? 오너가 힘 실어서 막 하듯이 오너가 자기 지분이 매우 큰 오너가 자기가 리스크 감수하고 음, 밀어붙이면 그런 경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음,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책임감이 없는 거죠. 책임감이 없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다. 네, 네, 네. 아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액트지오 이제 빅토르 아브레오 고문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유령 회사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이 자택 그게 뭐 자기가 일하고 있는 본사가 맞지만 작은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건 흔하다라고 음, 강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걸 무슨 의혹이랄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액트지오 같은, 소위 말해서 저는 어떤 성격이라고 보냐면, 네, 그냥 일종의 에이전트? 그러니까 어, 커미션 먹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에이전트라든가 네, 아니면 작은 이제 하청회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군데군데 이제 다 음, 큰 회사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이제 큰 회사에서 퇴직한 전문가들 중에서 네, 하청회사를 차려서 용돈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어, 그러면 가끔씩 우리가 또 예, 인맥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회사에다가 하청을 좀 맡기기도 하고 하면서 네, 교차해서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교차해서, 아닌가, 그런 정도의 수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교차해서 평가를 맡기고 비교 평가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음, 정도로 그쳐야 되는 것이지, 이 음, 회사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네, 이게 세계적인 최고의 회사다. 음, 이렇게 대통령이 나와서 네, 회사의 실명을 그렇죠. 거론하면서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음,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불거져 있는 그러니까 사실들, 우리가 음, 체크할 수 있는 팩트들 이런 것들을 음.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럼에도 아주 불 그냥 창피한 일이 창피한 일어났고, 일이다. 이렇게 좀 업계에서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저런 일이 다 음, 있지, 이런 어, 일이죠. 네. 국격을 실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을 것 네, 네. 좀 같은데. 약간 아마추어, 일을 왜 저렇게 지금 하고 아, 있지? 그런 느낌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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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난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걸 브리핑했단 말입니다. 4분 네, 동안 첫 국정 브리핑을 이 산유국의 꿈을 우리 국민들이 꿀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네. 이게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건 가지고 이렇게 브리핑할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네, 일단, 네,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액트지오라는 이 음, 조그만 이 하청회사 가지고, 네, 무슨 세계 최고 수준의 운운할 얘기도 아니고요. 어, 그냥 언뜻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쯤은 대통령께서 아셔야 되는데, 워낙 그 분야나 이제
그 경제 쪽에 이제 문외한이시니까 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 보고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된, 충분한 보고를 못 받고 이 문제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좀 섣부른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섣부른 발표를 했다. 네네. 그래서 그냥 뭐 제가 듣기로도 보면 이렇게 보도된 걸 보면 네.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보고받고 바로 발표를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고를 받고 몇 가지 점검을 하고 충분히 본인이 숙지를 한 다음에 네.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산자부 장관이나 석유공사 사장이 이 발표를 해도 충분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게 아직 그냥 말하자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탄화수소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탄화수소가 석유라든가 가스의 이제 성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탄화수소가 없으면 석유나 가스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화수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네. 석유나 가스가 있다라는 것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매장됐을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뭐 요런 정도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을 20%로 잡더라고요. 아브레오 고문이. 저는 그것도 좀 예. 약간 이상한데 네.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20%라는 것은 네. 매장에서 이제 그 매장이 20%다 또는 탄화수소가 확인된 상태에서 20%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를 그냥 짐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걸 너무 뭐 20%, 15%, 10% 이걸 막 네네. 너무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마도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략 한 10에서 20%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굉장히 낮은 확률의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상당히 낮은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래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파봐야 된다. 파봐야 된다. 네, 이 정도. 네, 그래서 가능성 파봐야 파봐야 된다. 파서 석유 성분이 네.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음. 석유 성분, 그러니까 아까 탄화수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성분을 확인을 해서 음. 매장을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매장 그래서 확인하고. 시추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추하고 나서 매장을 확인을 하면요. 그러니까 석유를 발견을 하고 나면 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발견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석유가 제대로 석유인지, 네. 그죠? 이게 우리가 쓸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석유여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 정제를 하는 정유를 우리나라 이 정유 회사들이 갖다 쓸 수 있는 석유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석유 품질이 괜찮은 건지, 그다음에 양이 충분한지, 뭐 아주 극소량이 있으면 그 판단 안 하거든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죠, 그것은. 그렇네요. 그래서 충분한 양이 있고 네. 품질이 괜찮은 건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선요. 그래서 아, 그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확률이 또 내려가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확인이 또 필요하냐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채굴해서 끌어올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야 돼요, 나중에. 채산성이 있는지. 네. 그래서 그 채산성하고 왜냐하면 네. 이거 설비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km 심해거든요. 네. 그전에 칠광구는 대륙붕이라서 200m예요. 그런데 이거는 2km, 2000m거든요. 그래서 2km에서 뽑아내는 예.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네. 때문에 소실이 되게 많이 되고 또 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뽑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했을 때 그 비용을 빼고 그러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렇죠. 돈이요. 예.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채굴이 쉽지 않나요? 그죠? 음. 그래서 그 싼 원유를 수입해서 사는 것보다 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사서 쓰는 것보다 예. 이게 과연 더 싼지 비교해 봐야죠. 안 그러면 그냥 놓는 게 더 싼 거죠. 의원님 채굴할 설명 필요 없이. 들으니까 네. 저희는 시청자분들고 저도 이제 그렇고 이게 석유 있으면은 시초에서 석유 나오면은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아니죠.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와, 앞으로 따져봐야 네. 될 게 난관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말씀이네요. 때는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문제들 중에서 네. 최소한 시출 정도는 하고 나서 얘기해도 되는 거고요. 그죠? 너무 빨리 대통령이 나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지금 석유 시대가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리백 얘기 나오고. 네, 제가 그 에너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임원으로요. 네. 그때 이제 저희 관계사가 사우디 아람코라고 이제 세계적인 네. 석유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기업이죠. 큰 예. 석유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들 그 아젠다가 뭐냐 하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석유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사실은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또 심지어는 뭐 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네. 투자를 많이 했어요.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서. 이미. 그래서 이 지금 대세는 예. 이 석유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투자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석유는 곧 고갈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파도요. 파서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산성이고 뭐고 다 만족이 돼서 네. 그래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보니까 35억 배럴에서 네. 140억이던데 예. 저는 그것도 약간 회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파보면.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 1년치에서 4년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그러면 진짜 네. 아마 이 낙관적으로 최상으로 보더라도 뭐 1년 쓰면 끝나는 거예요. 야. 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서둘러서 할 필요 있냐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10년 걸려요. 이거 프로젝트 다 끝나는데. 음흠. 2035년 돼야 끝날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석유 시대 끝나간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2035년 됐을 때 유가가 어떻게 돼 있을까? 석유 시장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네. 강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만약에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석유공사는 지금 자본 잠식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이 작은 회사를 굳이 끌어들여서 네. 이 좀 약간 부실한 회사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이유가 제 느낌에는 네.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이다 보니까 이 출자를 받아야 돼요. 정부로부터. 추가 출자를. 그래서 그들이 말하자면 국민 세금을 출자를 받아서 네. 그러면 한 10년 가잖아요. 이 프로젝트 하면. 그런 게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공사의 수명, 공사의 어떤 시대적 소명이 끝난 공사가 네. 자신들의 어떤 존재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조금 무리한 프로젝트를 자꾸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반도체 시대다. 저는 AI 시대다. 그리고 이런 초전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화석 연료가 아니라 이 어떤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쪽에 오히려 우리가 투자를 해서 네. 기술 개발을 지금 막 그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여기다 오히려 우리가 1조가 있으면 그런 데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가야만 하는 길, 이게 좀 분명히 보이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이 산유국의 꿈, 이게 과연 미래와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옛날에 70년대는 네. 그게 뭐 맞죠. 오일 쇼크도 있었고. 박정희 그죠? 시대. 네. 그때. 그때는 워낙에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근데 네. 지금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선택을 해야 될 문제다. 그 부분 미래까지 고민하면서 이걸 좀 바라봐야 되는 이현주 의원님의 해안이 돋보이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자, 이 사안을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네. 이거 아브레오 이 고문의 기자회견만 보고도 석유공사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해명, 뭐 사과, 이것만 보고 있으면 없고, 국회가 좀 능동적으로 이거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산자위원장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이거 네. 급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네네네. 이거 민주당에서 빨리 산자위만이라도 가동을 시켜서 위원장, 나머지 7개 위원장 다 네.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자위원장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니, 원래 이제 저쪽에 제안을 한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네. 우리가 11개 했으니까, 7개 해라, 뭐 이렇게 제안을 음, 한 상황인데, 뭐 저는 사실은 왜 우리가 사실은 음, 경제는 저쪽에 넘기는 이런 사고는 음,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예, 했거든요. 예, 예, 오히려 이제 집권을 하려면 경제야말로 중요하고, 그렇죠. 미래 산업이라든가 국가 전략 산업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음, 되는데 음, 너무 이 분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지만 어떻든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사실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산자위 간사를 했거든요. 네, 음, 재선을 할 때요. 그래서 네. 그전에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도 있었고, 에너지 회사에도 근무를 그렇네요. 했었고, 네. 또 이제 제가 4년간 쉬면서 예. 경제안보 쪽에 박사 공부도 했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제가 적임자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산자위원장 이게 적임자. 보니까 뭐 상임위원장 이렇게 임명하고 하는 과정들이 네.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인맥과 이런 게 또 있어 가지고 그러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서운한데 아이고, 서운하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전문 우리 네. 당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전문성과 또 그동안 네. 준비했던 그런 사안들과 기관들 이런 게 있기 네. 때문에 아니 또 뭐 일을 잘할 수 공무원들을 있다. 사실은 좀 장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런 그렇죠. 카리스마. 여하튼 뭐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뭐 이렇게 의혹이다, 뭐 비리다 이런 것도 음. 있지만 저는 이게 국가가 말이에요. 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음. 거는 사실은 이런 석유 개발 사업은요, 다 약간 도박성이 있는 그렇죠. 사업들이에요. 일단 파봐야 근데 되니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 우리나라가 국민 혈세 들여서 그 판돈을 아니 걸어서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민간이 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요. 음. 근데 여기에 막 공사가 우리 중국 같은 나라가 아니죠. 중국 워낙 나라가 크니까 또 네. 공산국가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음. 지금 우리가 재정도 어렵고 이런데 아니 차라리 이 돈 있으면 저는 이 돈 있으면 반도체 지원금 보조금으로 주지. 그렇네요. 저는 그렇네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한정된 자원, 재원에서 뭐가 과연 우리 그렇죠.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게 안 보이고 박정희 시대 때로 네. 다시 회귀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네, 그냥 답답하죠. 두고 네. 볼 수가 없어요. 참나. 참, 대통령이 지금 네. 또 어디 가셨죠? 어제 중앙아시아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네. 뭐 검찰 정권이 돼 가지고 막 민주주의 음, 후퇴시키는 것도 열받는데 정말 저는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면 다행인데요. 네, 자꾸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또 그렇죠. 화가 나죠. 이게 나라를 갖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제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현주 네. 의원님 오늘 전화로 저희가 좀 짧게 연결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길게 말씀을 들어본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들었고요. 네. 상임위원장 자리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저희가 주시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현주 민주당 의원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뭐 이 정유회사 임원 출신이고 자동차 회사에서도 있었고 특히 이 산자위 특히 뭐 위원장 아,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뭐 이런 의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이 액트지오사의 20% 확률 여기에 우리 혈세가 얼마나 또 쓰여야 되는지 답답하다는 그런 이현주 의원의 얘기도 들어봤고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어떤 길이 맞는 길이냐 어떤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여기에는 고민도 필요하다 여기에 공감도 해 봅니다.